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국제정치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 관련한 주요 뉴스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우리 야당이죠. 보수정당, 자유우파 정당의 대선 후보 중 한 분이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대선 공약을 했는데 관련해서 우려의 목소리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대선을 앞두고 여당이, 즉 민주당이 언론을 장악하기 위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소식 그리고 우려를 알려드리겠고, 중국 정말 상종 못할 종자들인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인 홍준표 전 대표가 핵심 안보 공약으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징병제 폐지론을 들고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보수정당의 핵심 가치는 튼튼한 안보인데 표를 위해 안보를 내던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대표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자신의 SNS를 통해 11일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는 일당백 강군 육성을 위해 모병제, 지원병제를 적극 검토하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국방세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직업군인제를 전군에 도입하면 일자리 수십만 개가 생기고 남녀가 같이 국방세 납부 의무를 지면 불평등 시위도 사라진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홍 전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한 여론은 차갑습니다. 홍 전 대표는 건국 이래 최악의 외교 참사로 기록될 유엔 무역개발회의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 사건을 지켜세우며 개도국 지위를 잃은 날을 선진국으로 인정받은 날로 기념해 국경일로 삼아야 한다라는 주장을 했다가 우민화 포퓰리즘에 동참한다는 비판을 받은 데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모병제 도입론을 그대로 가져와 젊은 층의 표를 사려 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정치적 판단을 완전히 제외한 진짜 안보 전문가들은 모병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해외 사례를 들며 모병제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한 독일은 8,390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지만 고작 17만 9천 명의 군대를 유지하는데 88%의 모병 충원율을 보여 정원 부족에 시달리고 있고, 인건비 부담이 폭증해 전투기는 불과 30%대, 헬기는 충격적으로 10%대의 가동률을 보이며 군사력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1억 2,6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일본 역시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24만 7천 명의 병력을 채우지 못해 77%에 불과한 모병 충원율을 보이고 있으며, 높은 임금과 다양한 복지 혜택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저소득, 저학력자들의 집합소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갈수록 장병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사실상 거의 유일하게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며 모병제로 군을 지탱하는 미국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현역은 물론 예비역에까지 다양한 복지와 금융, 의료 혜택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이 이러한 미국식 시스템을 그대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모병제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불거지고 있는 모병제 전환론은 젊은 층의 표와 국가안보를 바꾸자는 망국적 발상인데요. 보수정당을 표방하는 국민의힘에서조차 이런 망국적 주장들이 대선 공약으로 쏟아져 나오는 현상,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홍준표 전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출마를 했고, 그때 어떤 그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상대 민주당의 정말 참 사악한 이런 네거티브 공세, 대지 발정제 이런, 사실 아주 오래전에 또 본인이 실행한 것도 아닌 그런 걸 지금 민주당 인사들이 하는 것에 비하면 어떻게 이런 걸 가지고 그랬을까라고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피해, 그리고 또 정말 소신 있고 과감한 그런 이 자유민주주의적인 발언, 이런 것들을 가진 매력이 있는 반면에 저는 이번에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국민의힘에 있는 여러 대선 후보 중에서 가장 우측으로 스탠스가 정해져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데, 너무 왼쪽으로 자리 이동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홍준표 대표의 매력은 자유민주주의를 아주 강력하게 수호하는 투사로서의
그 부분이 매력이 있는 것이지 중도로 쏠리고 좌측으로 쏠리고 이러면 무슨 매력이 있겠습니까? 모병제를 찬성하고 그리고 개도국 지위를 포기한 거 이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의 그 치적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자기가 신청해서 그러니까 경쟁국가에서 땡큐 니들 뭐 국가 경쟁력을 스스로 갉아먹으려고 하는데 땡큐하고 다 사인해 준 거 그걸 가지고 국경일로 지정해야 된다 라는 주장을 하는가 하면 모병제를 찬성하고 나섰어요. 모병제는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에서 지금 뭐 이 정부 들어서 최초로 지금 이슈화를 시켰죠. 그리고 민주당 지금 박용진 의원 이런 사람 대선 후보인데 그런 사람들도 화두를 던졌죠. 그렇게 해서 민주당이 선점한 어젠다예요. 그러면 민주당이 선정한 어젠다는 하면 안 되냐?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게 타당하면 해도 되는데 타당 안 하다 이겁니다. 과연 모병제가 우리 현실에 부합하냐? 독일은 1990년 통일을 했고 1991년 냉전이 무너져서 더 이상 독일은 자유 진영과 공산 진영의 최전방이 아니게 됐습니다. 그로부터 또 EU가 생겼고 또 바로 인접국인 폴란드가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는 EU의 일원 그리고 동맹국인 나토의 일원이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도 또 10여 년이 지나서 2011년에 가서야 독일은 모병제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17만 9천 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독일 인구가 8,300만인데 8,300만 가지고 그 17만 9천 명을 못 모으냐? 못 모으는 겁니다. 모병 한번 할 때마다 목표 모병률의 88% 정도밖에 모으지 못하는 겁니다. 그 정도로 군대를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인건비를 많이 줘야 되고 또 지금 기존에 있는 사람들을 전역을 시키면 확 줄어들게 되니까 모병이 안 되니까 전역을 못하게 막고 그러면은 이 병력들의 평균 연령은 점점 높아지고 실제 젊은이들이 전투원을 해야 되는데 젊은이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 위주의 군대가 되어가고 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아직 모병한 지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최악의 상황은 아닌데 점점점 고령화로 가고 있는 군대입니다. 그러면서 인건비가 그렇게 고령화가 되니까 호봉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죠. 또 모병이 잘 안 되니까 더 많이 돈을 주겠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인건비에 아주 많은 돈을 지출하다 보니까 군수 지원할 수 있는 이 경비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016년 기준으로 독일 유로파이터 그리고 토네이도 같은 이 전투기의 평균 가동률이 33%, 32%밖에 안 되는 겁니다. NH90 기동헬기의 가동률은 정말 황당하게도 12.5%, 타이거 공격 헬기 가동률은 17%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인건비에 다 쓰다 보니까.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게 독일의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일이 그 야당을 중심으로 안 된다 이거 다시 모병제 포기하고 부병제로 가자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예요. 자, 그리고 일본 1억 2,600만 명입니다. 인구가. 그런데 24만 7천 명 이걸 또 제대로 못 모아요. 그래서 한번 모병할 때마다 모병 목표의 77%밖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병하는 이 자격 기준을 계속 낮춥니다. 간부인데 대졸이 4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간부인데 간부 중에 중졸이 3%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지휘를 하겠습니까? 황당하죠. 자, 그러면서 이 일본 같은 경우는 이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임금을 점점 올려주고 이 초봉이 30만 행이 넘습니다. 그럼에도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최고의 인기 연예인들 불러다가 광고하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또 나이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1억 2,600만 명이 24만 명을 채 못 모으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5,200만 명 가지고 30만 명을 모을 수 있다라고 상상하는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군대를 가고 싶어서 막 서로 막 줄 서는 그런 나라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군에 대한 피해의식이 DNA 속에 있습니다. 의무복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우리 5,200만 우리 대한민국 같으면은 10만 명에서 12만 명 정도 목표로 모병을 하겠다. 우리 군대 규모를 12만 명 하겠다. 라고 하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30만 명 한다?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입장 바꾸고 자기 같으면은 한 5년 근무하고 7년 근무하고 제대해라. 라고 하면 거기 가겠습니까? 갔다가 20대 후반, 30대 초반 돼서 전역하면 뭐 하겠습니까? 미국은
가능하죠. 미국은 그렇게 5년씩 7년씩 이렇게 단기 근무만 해도 죽을 때까지 의료, 복지, 쇼핑에 대한 이 군 쇼핑센터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고, 그리고 직업 알선해주고 완전히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국방 예산이 지금 전쟁을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900조가량 되죠. 우리는 가능합니까? 가능 안 합니다. 가능 안 한데 이렇게 파퓰리즘에 편승해서 모병제를 같이 주장한다. 그러면 도대체 국민의힘이라는 이 정당은 무슨 가치가 있는 겁니까? 국민의힘에 바라는 우리 국민들의 바람은 뭡니까? 든든한 안보, 자유민주주의 수호,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이 파퓰리즘 이 부분에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강력합니까? 안 되죠. 어차피 그들은 그냥 마구마구 지르지 않습니까? 국민 100%에게 주자, 80%에게 주자, 이런 소리 막 하는 정당인데 그게 따라갈 수 있습니까? 기본적인 양심이 있으니까 그건 못하죠. 걔들은 양심이 없으니까 막 하는 거고. 그렇게 못할 것 같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정체성을 지켜야죠. 모병제를 찬성하고 이거는 안 맞다. 그래서 정말 존경하고 존중받을 수 있는 분인데 이런 주장하는 것은 조금 가슴 아프다. 그러면 다른 분들, 지금 여러분의 대선 후보들, 희망자들이 있죠. 결코 안보 현실을 도외시한 이런 국방 공약을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저는 자유민주주의 우파의 후보라고 해서 국방 분야에 형편없는 공약을 내놓는 후보라도 자유민주주의니까 무조건 찬성해줘, 저 이러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국방 분야의 전문가로서 또 이 전문 채널로서 대선 후보들 중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국방 안보 공약을 주장하는 분이 계시면 강력하게 비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민주당 따라하지 말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선을 앞둔 이 정권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야당을 배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核심을 아예 드러내놓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새 방심위위원장은 편향성 논란 정도를 넘어 아예 현 정권 인사가 내정되었습니다. 청와대가 최근 제1야당인 국민의힘에 야당목 3명의 방송통신심의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여당 추천위원들로만 방심위를 구성하겠다라고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보냈다고 중앙일보가 11일 보도했습니다. 방심위는 법적으로는 민간 독립기구를 표방하고 있지만 방송 내용을 검열해 심사한 뒤에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막강한 기구인데요. 방심위에서 제재를 받을 경우 종합편성 채널은 재승인 과정에서 감점을 받아 방송국 문을 닫아야 합니다. 실제로 방심위는 문정부 출범 이후 정권의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TV조선에 압도적으로 많은 제재를 부과했는데요. 2위인 MBC가 상품 노출과 광고 규정 위반 등 돈과 관련된 내용으로 제재를 받은 것과 달리 TV조선과 채널A 등 현 정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온 종편들은 객관성 위반이라는 사실상의 검열을 받아 숱한 법적 제재를 받아왔습니다. 야당은 해직기자 출신으로 언론노조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인사이자 노무현 정부 때 KBS 사장으로 임명된 바 있는 친정권 인사인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방심위원장으로 내정할 방침을 철회하라며 방심위원 선반 보이콧을 벌이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야당이 계속 보이콧할 경우 야당을 배제하고 방심위원 9명 전원을 여당 측 인사들로 채우겠다며 사실상의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청와대의 이 같은 행보는 대선을 앞두고 정권과 여당의 불리한 보도는 제재하고 방송을 통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는데요. 국민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는데도 이런 노골적인 독재 행위를 이어가는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이 한상혁이죠. 민변 출신인데 아주 지독한 사람이었죠. 한상혁이가 재작년에 방통위원장이 되면서 일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SNS 때려잡겠다 했죠. 그리고는 한상혁이 방통위원장 되고 나서 얼마 후부터 우리 이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이런 채널들 노란 딱지 완전히 그냥 어마어마하게 우리를 괴롭혔는데, 그러다가 이제 이 구글의 아시아 태평양 지사장이 바뀌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한상혁의 그런 압박이 안 통한가 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제는 이 한상혁 체제에서 대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선에서
이 언론사, 방송국들을 확실하게 휘어잡을 수 있는 방송 전문가를 집어넣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지 정현주 전 KBS 사장을 내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편향성이다 해서 야당들이 반대를 하니까 그래서 야당목 추천 방심위원 3명이 있는데 그거 이제 추천 안 하고 기다리니까 니들 추천 안 하면 그럼 우리가 다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마치 국회 상임위원장 보이콧하니까 그래? 니들 하기 싫어? 그럼 우리가 다 할게 해서 국회 상임위원장 전부 다 그냥 민주당이 다 먹어버리지 않습니까? 아주 오만한 그런 행동을 이 정권 말기에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오만함 플러스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 대선에서 지면 감옥 갈 놈들이 한두 놈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체면도 있고 일단 언론을 장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TV조선이나 채널A는 경고받으면 이제 뭐 방송국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고 이거 정말 주관적으로 너무나 주관적으로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저 때문에 채널A 문 닫을 뻔했습니다. 제가 채널A 뉴스 탑10에 좀 센 발언하고 하느라고 저 때문에 채널A 굉장히 곤욕을 치렀는데 아무튼 이런 방통위입니다. 여기에 이제는 더 방송 부분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을 넣어서 대선에서 완전히 자기네들 유리한 이런 보도만 하게끔 하는 이런 인사를 내세우겠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너무 지금 오만하니까 이 반대가 제대로 먹히지 않는데 좀 테크닉을 발휘해서 잘 헤쳐나가고 객관성 있는 방심위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표리 부동은 전 세계 어디를 가든 좌파의 기본 미덕인 것 같습니다. 입으로는 중국몽, 중화사상을 외치는 중국인들, 특히 젊은 남성들 사이에서 최근 한국인을 사칭하는 사례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는 황당한 소식입니다. 중국 내에서 젊은 남성들을 중심으로 한국 남성을 사칭한 범죄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한국인 행세를 위해 한국 주민등록증 위조까지 성행하고 있다고 중국 관영 CCTV의 방송을 인용한 웨이보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CCTV 12채널의 인기 프로그램 텐왕에 소개된 사례에 따르면 사건은 상하이와 베이징에서 각각 발생했는데요. 중국 공안에 체포된 사기꾼들 모두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본토백이 중국인이었지만 인터넷에서 배운 어설픈 한국어와 인터넷에서 싸게 구매된 위조된 한국인 주민등록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상하이에서 체포된 자칭 한국인 차모 씨는 한국에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상하이에 사업차 건너온 이혼남 행세를 하며 여성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상하이 금싸라기 땅인 루지아주의 일대에 3천만 위안, 한화 50억 원이 넘는 집이 있다며 20대 여대생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업 자금을 얻겠다며 돈을 빌렸는데요. 일부 피해자들은 차 씨가 한국인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결혼식을 올리고 전 재산을 맡겼지만 이 차 씨는 차 씨가 아닌 탕 씨였고 한국에는 가본 적도 없는 것으로 공안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베이징에서도 유사 범죄가 있었는데요. 여러 개의 이름을 쓰는 피의자는 자신이 한국의 삼성전자에 다니는 한국인이며 중국 법인의 파견을 나왔다며 베이징 시내의 유력 대학 여대생들에게 위조된 한국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며 혼인을 빙자해 확인된 것만 10여 명의 피해자들을 임신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피해자 역시 삼성전자나 한국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본토백이 중국인이었고 신분증은 돈을 주고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국에서 한국인 남성을 사칭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사례는 최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는 우마우당 짓을 하며 중국 공산당, 중화사상을 그렇게 칭송하며 한국을 깎아내리는 중국 남성들이 오프라인에서는 한국 신분증 위조 산업까지 형성될 정도로 한국인을 사칭하는 행위를 보며 역시 대륙 시리즈가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라는 비아냥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40대 차모 씨라고 주장한 당시였습니다. 이 사람이 상하이에서 나 한국에서 온 사업가인데 사업 크게 해. 여기 50억짜리 집도 있어. 상하이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사람하고 결혼식을 해서 결혼식 했으니까 너 와이프 당신 돈 얼마 있어 가져와. 나 지금 갑자기 사업에 쓰는데 돈 필요해.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 돈을 털어먹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신분증은 가짜였고
그리고 베이징에 있는 또 삼성전자 다닌다고 거짓말한 사람. 역시 그래가지고 여대생들 10여 명을 그냥 임신시켜버렸다는데 이게 통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인터넷에 중국어로 쳐보면 한국 신분증 위조 쳐보면 나와요. 그게 여러 개가. 그 말은 아예 산업이 형성돼 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그만큼 수요가 많겠습니까? 한국인이라고 하면 뭐 좋아하니까. 그래서 우마우당 하면서 한국인 니네들 따위가 하고 지금 인터넷에서 뭐 우리 신인군의 국방TV 댓글에도 우마우당으로 보이는 자들 천지로 있지 않습니까? 참고로 제가 동영상을 올린 초기에는 우마우당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가 동영상이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 우마우당 그리고 좌파들이 좌표를 찍었는지 좌파들과 우마우당들이 달라들어서 이제 욕을 하고 반대 댓글 그리고 나도 우파인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글 적는 사람들 다 우마우당이죠. 천지로 있는데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한국이 싫은데 그래도 또 이렇게 하네요. 아무튼 겉과 속이 다른 이 표리부동한 좌파들 이건 뭐 중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좌파 겉모습에 속지 말자 하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신인균의 국방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